젊은 과학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자가 되기로 했지만 방법은 몰랐던 김 교수는 쉬는 시간만 생기면 학교 연구실로 달려가 틈나는 대로 실험을 배웠습니다. 또 의사면서 연구도 하는 후배를 길러내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삶의 질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명과학 연구 및 건강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는 거 중요하지.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산업으로 곽강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이오 산업의 주역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의사과학자여야 합니다. 의사과학자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서 연구 방법을 배워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임상의사 중에서 기초의학 연구를 활발히 하거나 임상의학과 기초의학을 접목시키는 중개 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질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기초 연구를 하거나 반대로 기초 연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실제 임상에서 증명하기도 합니다. 의사과학자들은 이렇게 얻은 경험을 토대로 무슨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야 유망산업이 될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의 융복합 기술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의사과학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의사과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우리나라 바이오 메디컬 산업이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1964년 처음 하버드와 존스 홉킨스 의학대학원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난 50년간 2만 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하여 의생명과학계의 세계적인 핵심 리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 의학과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주역으로 활약할 의학 연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병원을 바이오 의료 분야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해 병원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은 바이오 기술의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 기술이 적용되는 최종 수요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병원은 연구개발보다 환자 진료에 집중되어 있어 임상의들이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이에 경력 단계별 임상 연구의사 양성 여건을 조성하고 전공의 연구 지원,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지원 등을 통해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바이오 메디컬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의과학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2020년 예산을 2019년 대비 282%나 증액한 37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병원과 기업, 대학 등의 협업 수준이 낮아 의료 현장의 아이디어 연구가 의료 제품 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임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임상 경험과 인프라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실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병원 중심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 컸어? 잘 컸어. 또한 의사와 병원 중심의 창업을 활성화하여 혁신적 의료기술의 가치 성장을 추진시킬 계획인데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기술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된 의료제품, 기술을 의료 현장에 다시 적용하여서 의료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됩니다.